서울 노원구 작은 골목. 이른 아침 골목 끝에 작은 가게 하나가 보입니다. 우리 가게. 세월의 바랜 간판이 아침 햇살을 받아 희미하게 빛납니다. 40년. 이 가게는 4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가게 주인은 최은희 할머니. 올해 82세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이 가게를 운영한 지도 어느덧 20년이 넘었습니다. 아침마다 할머니는 이 가게 문을 엽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오늘도 할머니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전 10시. 할머니는 가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과자 상자를 정리하고 냉장고 문을 열어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바닥을 쓸고 카운터를 닦습니다. 40년간 반복해온 동작들, 몸이 기억하고 있는 일상입니다. 모든 정리가 끝나면 할머니는 카운터 옆 작은 의자에 앉습니다. 낡은 라디오를 켭니다. 오늘 서울 날씨는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라디오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이어서 오래된 트로트가 나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들, 출근하는 직장인, 등교하는 학생, 장을 보러 가는 주민들, 모두 바쁘게 어딘가로 향해 걷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앉아서 창밖을 보고 라디오를 듣고 가끔 손님을 맞을 뿐입니다. 40년 동안 반복해온 하루.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오전 11시. 손님이 없는 시간입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숙여 카운터 아래 서랍을 엽니다. 오래된 나무 서랍. 손잡이가 헐거워서 조심스럽게 당겨야 합니다. 서랍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하나만 있습니다. 낡고 바랜 고무신 한 짝. 한때는 파란색이었을 것 같은 고무신. 어린아이 사이즈의 작은 고무신. 70년의 세월을 견뎌온 고무신. 고무 표면은 갈라졌고 색은 바랬고 형태도 조금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 고무신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버릴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고무신을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두 손으로 감싸줍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이. 은철아. 작은 혼잣말이 흘러나옵니다. 은철. 할머니의 동생 이름입니다. 70년 전 이 고무신을 신고 있던 8살 남자아이. 70년 전 그날 이후 다시는 만나지 못한 동생.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습니다. 70년 동안 너무 많이 울어서 이제는 눈물도 말라버린 것일까요? 할머니는 그저 고무신을 바라볼 뿐입니다. 1951년 겨울. 한국 전쟁의 포화가 한반도를 휩쓸던 그의 겨울. 사람들은 살기 위해 남쪽으로 걸었습니다. 그 피난길 어딘가에 두 남매가 있었습니다. 12살 은희와 8살 은철. 어머니는 앞서 걸었고 은희는 동생 은철이의 손을 꽉 잡고 뒤를 따랐습니다. 누나 무서워. 괜찮아, 은철아. 손만 꽉 잡고 있어. 절대 놓지 마. 하지만 피난길은 지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모두가 살기 위해 앞으로만 나아갔습니다. 밀고 밀리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추위와 배고픔과 공포. 12살 소녀의 손은 너무 작았고 8살 아이의 손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거세게 밀려왔습니다. 은희는 비틀거렸고 은철이의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누나, 은철아. 은희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파도는 계속 밀려왔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누나, 누나, 은철아, 은철아. 은철이의 고무신 한 짝이 벗겨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은희가 다시 손을 뻗었을 때 그녀가 잡은 것은 동생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땅바닥에 떨어진 파란 고무신 한 짝. 은희는 그 고무신을 주워들었습니다. 은철아, 은철아. 12살 소녀의 울음은 전쟁의 함성과 피난민들의 아우성 속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그날 두 남매는 헤어졌습니다. 70년 동안 70년이 흘렀습니다. 12살 소녀는 82세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은희는 남쪽에서 자랐습니다. 학교를 다녔고 결혼을 했고 이 가게를 차렸습니다. 남편은 2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찾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분단이 되었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은철이는 어디 있을까요? 살아있기는 할까요? 북쪽에 있을까요? 아니면 할머니는 이산 가족 찾기 신청서를 수없이 냈습니다. 10년에 한 번씩 열리는 상봉 신청에 빠짐없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돌아온 것은 해당 없음이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고무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고무신을 은철이에게 돌려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으며 70년을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고무신을 다시 서랍에 넣습니다. 천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서랍을 닫습니다. 은철아, 어디 있니? 살아는 있는 거니? 창밖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에 한 줄기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곧 눈물을 닦습니다. 손님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일상은 계속됩니다. 기다림도 계속됩니다. 70년째. 오늘도 할머니는 가게 문을 닫고 우편함을 확인합니다. 매일 하는 일입니다. 70년 동안 기다려온 소식이 혹시 와 있을까 하는 희망 때문입니다. 우편함 문을 엽니다. 광고 전단지가 가득합니다. 피자 할인, 부동산 매물, 대출 광고. 할머니는 한숨을 쉽니다. 오늘도 없구나. 그런데 전단지들 사이로 하얀 봉투 하나가 보입니다. 다른 것들과는 다른 공식적인 느낌의 봉투. 할머니의 손이 멈춥니다. 천천히 그 봉투를 집어듭니다. 봉투 겉면에 적힌 글자. 통일부 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 할머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이건 설마. 할머니의 손이 떨립니다. 하얀 봉투를 천천히 꺼냅니다. 통일부 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 70년 동안 기다려온 그 글자들. 할머니는 봉투를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듯합니다. 이게 정말 진짜일까요? 70년 동안 수없이 신청했지만 번번이 탈락했던 그 상봉. 이번에도 또 탈락 통지는 아닐까요? 아니면 설마. 할머니는 봉투를 가슴에 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합니다. 걸음이 빠릅니다. 평소보다 훨씬 빠릅니다. 82세 할머니의 걸음이 아닙니다. 마치 12살 소녀로 돌아간 것처럼 집까지 가는 10분이 10시간처럼 느껴집니다. 할머니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봉투를 잘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심호흡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천천히 봉투를 뜯기 시작합니다. 봉투 안에서 하얀 종이 한 장이 나옵니다. 할머니는 돋보기를 꺼냅니다. 손이 떨려서 돋보기를 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편지를 펼칩니다. 친애하는 최은희님께. 북한 평양시에 거주하시는 최은철님께서
이산 가족 상봉을 신청하셨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양측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두 분이 1951년 피난 중 헤어진 남매로 확인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15일 금강산 이산 가족 상봉소에서 상봉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봉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봉된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 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 할머니는 편지를 읽고 또 읽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확인합니다. 최은철. 그 이름이 맞습니다. 평양시. 북쪽에 있었구나. 10월 15일. 다음 달입니다. 편지가 할머니의 무릎 위로 떨어집니다. 할머니의 두 손이 얼굴을 감싸줍니다. 은철아.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70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은 채로 울기 시작합니다. 어깨가 떨립니다. 70년의 그리움이, 걱정이, 죄책감이, 안도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한참을 운 후에야 할머니는 고개를 듭니다. 눈은 붉게 부어 있지만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집니다. 70년 만에 짓는 진짜 미소입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눈을 감으면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은철이는 어떤 모습일까? 8살 때 마지막으로 봤던 그 얼굴. 이제는 78세가 되었겠죠. 나를 알아볼까? 나도 많이 늙었는데.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 보고 싶었다고 해야 할까?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갑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편지와 그 옆에 가져다 놓은 고무신.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그것들을 바라봅니다. 70년 동안 간직해온 고무신. 이제 곧 돌려줄 수 있습니다. 은철아, 조금만 기다려. 누나가 곧 갈게. 밤은 깊어가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70년 만에 가장 밝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엽니다.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습니다. 잠을 못 잤지만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단골 손님 한 분이 들어옵니다. 어머, 할머니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좋으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저, 있잖아요. 동생을 만나게 됐어요. 네, 동생이요? 어디 계셨는데요? 북쪽에 있었대요. 70년 만에 만나게 됐어요. 손님의 눈이 커집니다. 어머, 정말요? 이산 가족이셨어요? 네. 한국 전쟁 때 헤어졌었어요. 어머나,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축하드려요. 손님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집니다. 오전 내내 이웃들이 하나둘 가게로 찾아옵니다. 축하한다고, 정말 다행이라고, 꼭 좋은 시간 보내시라고. 할머니는 고맙다고 연신 고개를 숙입니다. 40년 동안 이 골목을 지켜온 할머니. 이웃들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모두가 할머니의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 옷장 문을 엽니다. 은철이를 만날 때 뭘 입어야 할까요? 옷들을 하나씩 꺼내봅니다. 평소에 입던 낡은 옷들, 40년 넘게 입은 옷들, 특별한 옷은 없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고민하다가 가장 깨끗한 크림색 블라우스를 꺼냅니다.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옷, 그 후로는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 다림질을 다시 합니다. 구김 하나 없이 펴야 합니다. 옷을 걸어두고
할머니는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봅니다. 백발, 깊은 주름, 작아진 키, 구부정한 어깨, 82세 노인의 모습입니다. 은철이가 마지막 본 나는 12살 누나였는데 할머니는 자신의 얼굴을 만져봅니다. 이렇게 늙었네. 날 알아볼 수 있을까? 거울 속 할머니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닙니다. 기대와 불안이 섞인 눈물. 70년을 기다린 만남을 앞둔 떨림. 그래도 만나는 거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할머니는 거울을 보며 혼자 중얼거립니다. 은철아, 누나 많이 늙었어. 그래도 알아봐줘. 다음 날, 할머니는 가게 카운터 아래 서랍을 엽니다. 70년 동안 매일 꺼내보던 그 고무신. 오늘은 특별합니다. 오늘은 돌려주기 위한 준비를 하는 날입니다. 할머니는 부드러운 천을 꺼냅니다. 고무신을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합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표면을 부드럽게 문지릅니다. 70년 동안 쌓인 세월의 흔적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아냅니다. 갈라진 고무 표면도 바랜 파란색도 작은 흠집들도 모두 70년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고무신을 닦으면서 생각합니다. 이 신발이 은철이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할머니는 버텼을까요? 이 신발 덕분에 할머니는 은철이를 잊지 않았습니다. 매일 보면서, 매일 기억하면서, 매일 기다렸습니다. 고무신이 깨끗해졌습니다. 완전히 새 것처럼 될 수는 없지만 70년 전보다는 더 정성스러워 보입니다. 할머니는 고무신을 깨끗한 흰 천에 싸서 작은 보자기에 넣습니다. 은철아, 내 신발이야. 70년 동안 잘 간직했어. 이제 돌려줄게. 할머니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도 기쁜 눈물도 아닙니다. 70년 동안의 모든 감정이 담긴 눈물. 그리움, 죄책감, 안도, 기대, 두려움. 모든 것이 이 작은 고무신에 담겨 있습니다. 할머니는 보자기를 가방에 넣습니다. 가장 소중하게, 가장 조심스럽게 10월 14일 밤, 상봉 하루 전날입니다. 할머니는 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일이면 은철이를 만납니다. 70년 만에 심장이 너무 빠르게 뜁니다. 82세 할머니의 심장이 이렇게 뛰어도 괜찮을까요? 할머니는 천천히 숨을 쉬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은철이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북쪽에서도 잠을 못 이루고 있을까? 나처럼 떨고 있을까? 나를 원망하지는 않을까? 그날 내가 손을 더 꽉 잡았다면, 내가 더 조심했다면, 은철이는 남쪽에서 나와 함께 살 수 있었을 텐데. 할머니는 눈을 감습니다. 7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하루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단 하루. 하지만 이 하루가 70년보다 더 길게 느껴집니다. 제발, 무사히, 아무 일 없이 내일 꼭 만날 수 있게. 할머니는 기도합니다. 신을 믿지 않던 할머니도 오늘만큼은 기도합니다. 70년 동안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던 기도를 오늘만은 내일만은 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밤은 깊어갑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내일을 기다립니다. 70년 중 가장 긴 밤. 하지만 동시에 70년 중 가장 희망찬 밤. 10월 15일 새벽 5시. 할머니는 잠들지 못한 채로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상봉은 오후 2시지만 할머니는 이미 준비를 시작합니다. 씻고 옷을 입고 머리를 빗습니다.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가방을 챙깁니다. 고무신이 든 보자기, 편지,
신분증, 물, 손수건 다 챙겼는지 3번, 4번 확인합니다. 손이 떨립니다. 가방 지퍼를 여닫다가 실수로 떨어뜨립니다. 주워듭니다. 심호흡을 합니다. 진정해야 합니다. 오전 7시 할머니는 집을 나섭니다. 버스는 9시에 출발하지만 할머니는 일찍 터미널로 갑니다. 기다리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집에 있으면 더 불안할 것 같습니다. 버스 정류장.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두 손으로 가방을 꽉 쥡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듭니다. 모두 이산가족 상봉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머니처럼 노인들. 모두의 얼굴에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습니다. 버스가 도착합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버스에 오릅니다. 창가 자리에 앉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습니다.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버스가 출발합니다.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듭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보지만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은철이 생각뿐입니다. 금강산. 그곳에서 은철이를 만납니다. 70년 만에 버스는 북쪽으로 향합니다. 할머니의 마음도 함께 북쪽으로 달려갑니다. 은철이를 향해. 북한 평양시 외곽의 작은 마을. 낡은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낡은 간판들, 조용한 거리. 그 마을 끝자락 작은 집 한 채. 78세 최은철. 남색 인민복을 입은 노인이 집 앞에 서 있습니다. 가슴에는 작은 붉은 배지가 달려 있습니다. 회백색 짧은 머리, 깊게 패인 주름, 구부정한 어깨. 평생 탄광에서 일한 흔적이 몸 전체에 새겨져 있습니다. 70년. 누나와 헤어진 지 70년이 흘렀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하지만 다른 땅. 같은 언어를 쓰지만 만날 수 없었던 70년. 휴전선 너머 불과 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누나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짧은 거리가 70년 동안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은철은 평생을 북쪽에서 살았습니다. 8살에 헤어진 후 홀로 이곳에서 자랐습니다. 고아로 자라 국가고아원에서 지냈고 15세부터 탄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광부의 여동생과 결혼했고 아들 하나를 낳았고 10년 전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78세. 혼자 이 작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은철은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총 15평방미터 남짓한 공간. 낡은 철제 침대, 작은 나무 식탁, 오래된 옷장. 벽은 회색 페인트 칠이 되어 있고 곳곳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습니다. 작은 선반 위에는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이 집에서 유일한 장식입니다. 하지만 은철의 마음속에는 70년 전 그날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12살 누나의 손을 놓쳤던 그날. 그날 이후 은철은 단 하루도 누나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은철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거친 손.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고 손톱은 깨져 있고 손등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들이 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고 손바닥의 주름 속에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석탄 가루가 남아 있습니다. 50년 넘게 탄광에서 일한 흔적입니다. 은철은 작은 창가에 앉습니다. 창밖으로 마을이 보입니다. 조용한 오후입니다. 평생 땅 밑에서 석탄을 캤습니다. 어둠 속에서, 먼지 속에서, 위험 속에서.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탄광으로 갔고 저녁 6시에 돌아왔습니다. 일요일에도 쉬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하루, 많아야 이틀. 석탄을 캐고 또 캐고 평생을 캤습니다. 그렇게 50년을 일했습니다. 허리는 구부러졌고 등은 굽었고 키는 줄었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5cm는 작아졌을 것입니다.
얼굴은 평생 석탄 먼지에 그을려 검붉은 색을 띱니다. 피부는 거칠고 주름이 깊습니다. 하지만 은철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일해야 했고 누구나 힘들었으니까요. 살기 위해, 아들을 키우기 위해 버텼습니다. 아들은 지금 평양시에서 일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찾아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응, 괜찮다. 식사는 잘하세요? 응, 먹고 있다. 짧은 대화. 아들도 바쁩니다. 은철은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아들이 건강하고 일이 있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은철은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먹고 마을을 산책하고 집으로 돌아와 라디오를 듣습니다.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조용하고 고독한 노년.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도 은철의 마음 속에는 항상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나. 12살 누나. 은희 누나. 70년 전 그날 손을 놓쳐버린 누나. 은철은 평생 그 손을 잊지 못했습니다. 1951년 겨울, 8살 은철의 기억. 추웠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발이 시렸고 손이 얼얼했습니다. 하지만 누나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누나 무서워. 은철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주변은 온통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어른들의 다리, 어른들의 몸, 어른들의 목소리. 8살 아이에게 세상은 너무 크고 무서웠습니다. 괜찮아, 은철아. 손 꽉 잡고 있어. 절대 놓지 마. 12살 누나의 목소리. 작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은철은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아플 정도로 꽉 잡았습니다. 절대 놓지 않으려고. 누나만 있으면 괜찮았습니다. 누나가 있으면 무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모두가 앞으로만 나아가려 했습니다. 밀고 밀리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8살 은철은 그 파도 속에서 떠밀렸습니다. 사람들의 다리 사이로, 어른들의 몸 사이로. 누나, 누나. 은철은 계속 불렀습니다. 하지만 누나의 대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은철아, 괜찮아. 손 놓지 마. 누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철은 더 꽉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큰 어른이 비틀거리며 은철을 쳤습니다. 은철은 앞으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8살 아이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누나의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누나. 은철은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누나의 손에 닿았지만 잡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밀려왔습니다. 파도처럼 거센 물살처럼. 누나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누나, 누나. 은철의 목소리는 울음이 되었습니다. 은철의 고무신 한 짝이 벗겨져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울 겨를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은철을 계속 밀어냈습니다. 북쪽으로, 북쪽으로. 은철은 울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바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파도가 지나간 후 은철은 혼자였습니다. 어머니도 없었습니다. 누나도 없었습니다. 8살 아이 홀로 낯선 곳에 남겨졌습니다. 고무신 한 짝은 어디선가 잃어버렸고 남은 한 짝만 신고 있었습니다. 한쪽 발은 맨발이었습니다. 차가운 땅이 발바닥에 닿았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누나, 엄마. 은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지나갔고 은철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날 8살 은철은 북쪽 어딘가로 떠밀려 갔습니다. 그리고 70년이 흘렀습니다. 70년이 지났습니다. 8살 아이는 78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어제 일처럼 선명합니다. 은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내가 손을 더 꽉 잡았어야 했는데, 내가 넘어지지만 않았다면, 내가 더 조심했다면. 70년 동안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만약 그때 손을 놓지 않았다면, 만약 그때 내가 더 힘이 있었다면, 만약 내가 조금만 더 컸다면, 누나와 헤어지지 않았을 텐데, 남쪽에서 누나와 함께 살 수 있었을 텐데, 누나도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은철은 평생을 자책하며 살았습니다. 누나는 무사할까? 살아있기는 할까?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나를 원망하지는 않을까? 8살짜리 동생 때문에 내 손을 잡고 있다가 누나도 가족과 헤어진 거야. 은철은 이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결혼을 해도 아들을 낳아도 그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나 때문에 누나가. 아내는 은철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8살 아이였잖아요. 하지만 은철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누나의 손을 놓치는 꿈, 누나가 멀어지는 꿈, 누나가 울며 은철을 찾는 꿈. 70년 동안 같은 꿈을 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78세 노인이 되어서도 그 꿈에서 깨면 울고 있었습니다. 누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은철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70년이 지났지만 이 눈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78세 노인의 어깨가 떨립니다. 8살 때부터 짊어진 짐, 70년 동안 내려놓지 못한 짐, 용서받지 못한 죄, 아니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죄. 며칠 전 마을 관리원이 은철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최은철 동무. 네, 동무. 남쪽에서 이상가족 상봉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네. 은철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신청자 이름이 최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39년생. 최은철 동무의 누나로 확인됩니다. 관리원이 통지서를 건넵니다. 은철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최은이. 누나의 이름. 70년 만에 보는 누나의 이름. 은철의 눈이 흐려집니다. 글씨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눈물 때문인지 나이 때문인지 10월 15일 금강산 상봉소에서 은철은 통지서를 읽고 또 읽습니다. 진짜일까요? 꿈은 아닐까요? 70년 동안 한 번도 소식이 없었는데 누나가 살아계셨어. 은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78세 노인의 다리에서 힘이 빠집니다. 누나, 정말 누나가. 관리원이 은철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동무. 10월 15일까지 준비하십시오. 관리원이 떠난 후 은철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통지서를 꽉 쥐고 70년 만에 들려온 누나의 소식,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70년. 누나는 나를 기억할까? 나를 용서할까? 상봉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은철은 가장 깨끗한 인민복을 꺼냅니다. 남색 인민복. 누나를 만날 때 입을 옷입니다. 브러쉬로 먼지를 털어내고 구김을 펴고 배지를 닦습니다. 정성스럽게 조심스럽게 70년 만에 만나는 누나. 초라하게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봅니다. 구부정한 등, 주름진 얼굴, 회백색 머리. 78세 노인의 모습입니다. 누나가 마지막 본 나는 8살 꼬마였는데 은철은 자신의 얼굴을 만져봅니다. 이렇게 늙었어. 날 알아볼 수 있을까? 날 용서해 줄까? 거울 속 은철의 눈이 붉어집니다. 10월 15일 아침, 아들이 일찍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응. 오늘이네요. 그래. 오늘이구나. 아들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고모님께 잘 전해드리세요. 그래. 아들도 처음 보는 고모입니다. 아버지에게 누나가 있다는 것, 남쪽에 가족이 있다는 것, 아들도 알고는 있었지만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고모님, 어떤 분일까요? 글쎄,
70년 전에는 작고 상냥한 누나였어. 지금은 잘 모르겠구나. 은철은 먼 곳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꼭 건강히 다녀오세요. 응, 그래. 버스 정류장. 다른 이상 가족들도 모여 있습니다. 모두 노인들입니다. 모두 70년, 60년을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은철은 버스에 오릅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창가에 앉아 작은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습니다.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버스가 출발합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갑니다. 평양을 벗어나 금강산으로 향하는 길. 남쪽으로 남쪽으로. 70년 만에 가는 남쪽. 은철의 마음도 남쪽으로 달려갑니다. 누나를 향해. 누나, 곧 만나요. 70년 만에 버스는 금강산을 향해 달립니다. 남쪽 어딘가에서 누나도 같은 곳을 향해 오고 있을 것입니다. 70년 동안 헤어져 있던 두 사람. 이제 몇 시간 후면 다시 만납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 위에서 70년의 기다림이 끝나는 곳, 금강산. 은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누나, 기다려요. 동생이 곧 갈게요. 70년 늦었지만 버스는 계속 달립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은철을 태우고 누나를 향해. 금강산. 남과 북의 경계, 그 중간 어딘가 이산가족 상봉소가 있습니다. 큰 건물 하나가 조용히 서 있습니다.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소. 간판이 햇빛을 받아 빛납니다. 이미지 이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 남쪽에서 온 버스가 먼저 도착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내립니다. 모두 노인들입니다. 70대, 80대, 90대까지 70년을 기다린 사람들, 60년을 기다린 사람들. 모두의 얼굴에 긴장과 기대가 가득합니다. 은희 할머니도 천천히 버스에서 내립니다.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 내딛습니다. 가방을 두 손으로 꽉 쥐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70년간 간직한 파란 고무신이 들어 있습니다. 조금 후 북쪽에서 온 버스도 도착합니다. 은철 할아버지가 내립니다. 남색 인민복을 입고 작은 가방을 들고 그의 얼굴에도 같은 긴장과 기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서로를 보지 못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안내되어 각자 대기실로 들어갑니다. 남측 대기실, 북측 대기실. 한 건물 아니지만 아직은 다른 공간입니다. 하지만 곧, 아주 곧 만나게 됩니다. 7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몇 분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하지만 이 몇 분이 70년보다 더 길게 느껴집니다. 남측 대기실. 은희 할머니는 작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꽉 쥐고 있습니다.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뜁니다. 82세 할머니의 심장이 이렇게 뛰어도 괜찮을까요? 숨을 깊이 쉬려고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은철아, 정말 내가 있는 거니? 70년 만에 정말 만나는 거니? 벽에 걸린 시계를 봅니다. 오후 1시 55분. 5분 후면 문이 열립니다. 5분 후면 은철이를 만납니다. 70년을 기다렸는데 이 5분이 가장 깁니다. 북측 대기실. 은철 할아버지도 의자에 앉아 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지만 손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거친 손, 평생 석탄을 캔 그 손이 어린아이처럼 떨립니다. 누나, 용서해 주실까? 날 알아보실까? 70년입니다. 70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두렵기도 합니다. 누나는 나를 기억할까요? 8살 동생을, 손을 놓쳐버린 그 동생을 원망하지는 않을까요? 누나, 정말 미안해요.
은철은 혼자 중얼거립니다. 벽에 시계를 봅니다. 오후 1시 57분. 3분 후면 문이 열립니다. 3분 후면 누나를 만납니다. 은철은 눈을 감습니다. 깊게 숨을 쉽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70년을 기다린 이 순간을 위해 똑딱, 똑딱, 똑딱 시계 초침이 움직입니다. 1시 58분, 1시 59분, 오후 2시 문이 열립니다. 천천히 조용히 직원이 안내합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은희 할머니가 일어섭니다.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휘청거립니다. 하지만 일어섭니다. 가방을 꽉 쥐고 일어섭니다. 한 발 한 발 문을 향해 걷습니다. 은철 할아버지도 일어섭니다. 78세 노인의 다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걷습니다. 누나를 향해 걷습니다. 넓은 홀입니다. 양쪽에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남쪽에서 온 사람들, 북쪽에서 온 사람들, 70년 만에, 60년 만에 만나는 가족들. 은희가 들어옵니다. 홀 한쪽 끝에서 은철이 들어옵니다. 홀 반대편 끝에서 그리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시간이 멈춥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집니다. 은희의 눈에 은철이 보입니다. 은철의 눈에 은희가 보입니다. 82세 할머니와 78세 할아버지, 백발의 노인 둘. 하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여전히 12살 누나와 8살 동생이 보입니다. 은희 누나? 은철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나옵니다. 은철? 은희의 입에서도 작은 소리가 나옵니다. 70년 만에 부르는 이름, 70년 만에 듣는 목소리.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맞을까요? 하지만 가슴이 알고 있습니다. 심장이 말해줍니다. 저 사람입니다. 70년을 기다린 그 사람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은희의 눈에서, 은철의 눈에서 말없이 그저 눈물만 흐릅니다. 세상에 둘만 남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희와 은철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서로만 보입니다. 70년, 25,550일, 61만 3,200시간, 3,679만 2,000분. 그 모든 시간이 이 순간으로 모입니다. 은희가 한 걸음 다가갑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꿈이 깨질까 두려운 듯이 은철도 한 걸음 다가갑니다. 천천히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둘 사이의 거리가 좁혀집니다. 10m, 8m, 5m. 홀의 다른 가족들도 서로를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형님. 하지만 은희와 은철은 다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오직 서로의 발소리만 들립니다. 3m, 2m, 1m. 이제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입니다. 두 사람은 멈춰섭니다. 서로를 바라봅니다. 가까이서 봅니다. 82세가 된 누나, 78세가 된 동생, 백발, 주름, 작아진 키, 구부정한 등 70년의 세월이 두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입니다. 12살 누나의 눈빛, 8살 동생의 눈빛,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누나, 은철아. 70년 만에 가까이서 부르는 이름, 70년 만에 가까이서 듣는 목소리.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은희는 떨리는 손을 천천히 뻗습니다. 은철도 거친 손을 조심스럽게 뻗습니다. 70년 전 놓쳐버린 그 손. 이제 다시 잡으려 합니다. 두 사람의 손이 공중에서 천천히 다가갑니다. 은희의 작고 주름진 손,
은철의 크고 거친 손, 12살 소녀의 손과 8살 소년의 손은 이제 82세와 78세의 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들은 여전히 서로를 찾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찾았던 그 손이 닿습니다. 은희의 손끝이 은철의 손끝에 닿는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7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두 사람은 손을 꽉 잡습니다. 은희는 양손으로 은철의 한 손을 잡습니다. 은철도 양손으로 은희의 손을 감싸줍니다. 필사적으로 절대 놓지 않겠다는 듯이, 다시는 놓쳐버리지 않겠다는 듯이 작은 손과 큰 손, 부드러운 손과 거친 손, 하얀 손과 그을린 손. 하지만 둘 다 떨리고 있습니다. 둘 다 온기가 있습니다. 둘 다 살아 있습니다. 은철아, 누나, 말이 필요 없습니다. 손만으로 모든 것이 전해집니다. 70년의 그리움, 70년의 미안함, 70년의 용서, 70년의 사랑, 모든 것이 이 손을 통해 흐릅니다. 보고 싶었어?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도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은철이 울먹이며 대답합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눈물이 끝없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 눈물은 슬픔만의 눈물이 아닙니다. 기쁨도 안도도 감사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70년 만에 다시 잡은 손. 이제는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오늘만큼은. 은철이 한 걸음 더 다가와 은희를 껴안습니다. 작은 누나를 조심스럽게 하지만 꽉 껴안습니다. 82세 할머니는 78세 할아버지의 품에 안깁니다. 누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은철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때 손을 놓쳐서, 누나를 잃어버려서 평생 정말 미안했어요. 괜찮아, 은철아. 괜찮아. 은희가 은철의 등을 토닥입니다. 70년 전처럼 12살 누나가 8살 동생을 달래주던 것처럼. 내 잘못이 아니야. 넌 8살짜리 아이였잖아. 괜찮아. 이렇게 만났잖아. 이제 만났잖아. 은희의 목소리도 눈물로 젖어 있습니다. 70년 걸렸지만 그래도 만났잖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가족들도 똑같이 울고 있습니다. 상봉홀은 70년, 60년, 50년의 눈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 눈물들은 슬픔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회의 눈물입니다. 용서의 눈물입니다. 치유의 눈물입니다. 은희와 은철은 천천히 서로를 놓고 물러섭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잡고 있습니다. 절대 놓지 않습니다. 앉자, 은철아. 이야기 좀 하자. 네, 누나.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로 테이블 쪽으로 걸어갑니다. 테이블에 나란히 앉습니다. 손은 여전히 서로 잡고 있습니다. 한참을 그저 서로를 바라봅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은철아. 한참 후 은희가 입을 엽니다. 너한테 줄 게 있어. 은희는 무릎 위에 놓인 가방을 엽니다. 흰 천에 쌓인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천천히 천을 풉니다. 파란 고무신 한 짝이 나타납니다. 낡고 바랜 파란 고무신. 7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고무신. 은철의 눈이 커집니다. 입이 벌어집니다. 이게 내 신발이야, 은철아. 은희가 고무신을 두 손으로 들어 올립니다. 7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어. 그날 내가 신고 있던 거. 은철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저 고무신을 바라볼 뿐입니다. 받아, 은철아. 이제 돌려줄게.
은희가 고무신을 은철의 손에 건넵니다. 은철은 떨리는 손으로 고무신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안습니다. 누나. 은철의 어깨가 떨립니다. 78세 노인이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합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간직해줘서 70년 동안 어떻게 이걸 잊을 수가 없었어. 은희도 눈물을 흘립니다. 매일 봤어. 이 신발을. 그래야 너를 잊지 않을 수 있었어. 언젠가 돌려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 은철은 고무신을 꽉 안고 계속 울었습니다. 70년 전 잃어버린 신발. 누나가 70년간 지켜준 신발. 이제야 돌아온 신발. 고무신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또다시 서로의 손을 잡습니다. 70년의 여정이 이 작은 고무신에 담겨 있습니다. 고무신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힘들었어요, 누나. 많이 힘들었어요. 나도 많이 힘들었어. 70년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은철은 탄광에서 일한 이야기를, 결혼한 이야기를, 아들을 키운 이야기를 합니다. 은희는 구멍가게를 운영한 이야기를, 남편을 먼저 보낸 이야기를, 매일 은철을 생각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묻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묻습니다. 말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상봉. 어느덧 4시가 되었습니다. 3시간. 70년을 3시간에 담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죄송하지만 곧 마쳐야 합니다. 은희와 은철의 얼굴에 아쉬움이 스칩니다. 시간이 벌써. 하지만 원망은 없습니다. 적어도 만났으니까요. 적어도 살아있음을 확인했으니까요. 적어도 손을 잡았으니까요. 은철아. 은희가 은철의 손을 더 꽉 잡습니다. 건강해야 해. 오래 살아야 해. 누나도요. 꼭 건강하세요. 혹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두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일 수도 있다는 것을. 82세와 78세. 다음을 기약하기 어려운 나이입니다. 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만날 수 있을 거야. 꼭. 네, 누나. 꼭 다시 만나요. 이별의 시간입니다. 직원들이 안내합니다. 이제 가셔야 합니다. 두 사람은 손을 놓지 못합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손바닥에서 손가락으로, 손가락에서 손끝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놓지 않으려 합니다. 70년 만에 잡은 손, 또다시 놓아야 하는 손. 누나. 은철아. 손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출구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계속 뒤를 돌아봅니다. 1번, 2번, 3번. 은희가 손을 흔듭니다. 은철도 손을 흔듭니다. 마지막까지, 문이 닫힐 때까지, 서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두 사람은 손을 흔들고 뒤를 돌아보고 또 돌아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닫힙니다. 70년 만에 3시간이 끝났습니다. 짧았지만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가 살아있음을 알았으니까요. 서로가 잊지 않았음을 확인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상봉이 끝나고 돌아가는 버스 안. 은희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무릎 위 가방은 이제 텅 비어 있습니다. 70년간 간직했던 파란 고무신은 이미 은철이에게 돌려주었으니까요. 가방은 비었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가득 차 있습니다. 은철이 살아있구나. 건강하게 잘 살고 있구나.
70년 동안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살아있었고 평생 누나를 잊지 않았으며 누나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은희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와 감사의 눈물입니다. 고마워, 은철아. 살아있어줘서, 만나줘서, 용서해줘서. 버스는 서울을 향해 계속 달려갑니다. 창밖으로 금강산이 점점 멀어지지만 은희의 마음속에는 은철이가 영원히 남아있을 겁니다. 이제 은희는 확실히 압니다. 동생이 저 너머 어딘가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요. 그 사실만으로도 은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같은 시각 북쪽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은철 할아버지도 창밖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무릎 위에는 흰 천에 정성스럽게 싼 파란 고무신이 놓여 있습니다.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안고 있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온 고무신입니다. 누나, 용서해 주셨어. 은철의 가슴속 깊이 응어리져 있던 70년의 죄책감이 조금씩 풀어집니다. 누나는 살아계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생의 신발을 간직하며 매일같이 동생을 생각해 주셨습니다. 누나, 정말 고마워요. 은철은 고무신을 가슴에 꼭 안습니다. 78세 노인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히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70년간 짊어진 짐을 내려놓는 평화로운 눈물입니다. 버스는 평양을 향해 달립니다. 창밖으로 금강산이 점점 멀어지지만 은철의 마음속에는 누나가 영원히 자리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은철은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누나를 만났고 누나의 용서를 받았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며칠 후 은희 할머니는 다시 가게 문을 엽니다. 평소처럼 과자를 정리하고 카운터에 앉아 라디오를 켭니다. 40년간 해온 일상이 다시 시작됩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카운터 옆 선반, 남편 사진 옆에 새로운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금강산 상봉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은희와 은철이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70년 만에 함께 찍은 생애 단 한 장뿐인 남매 사진입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단골 손님이 들어옵니다. 할머니, 다녀오셨어요? 어떠셨어요? 응, 다녀왔지. 70년 만에 동생을 만났어. 은희는 잔잔하게 미소 지으며 사진을 가리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고맙네. 그래야지 언젠가 또 만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은희는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이제 카운터 옆에는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하늘나라로 먼저 간 남편, 그리고 북녘 땅에 살아있는 동생. 은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북쪽 평양 외곽 작은 마을, 은철의 소박한 집. 방안 선반 위에 파란 고무신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습니다. 흰 천 위에 올려진 고무신은 마치 성물처럼 조심스럽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온 누나가 지켜준 고무신입니다. 은철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그 고무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누나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누나, 오늘도 건강하시죠? 언젠가 또 만나요. 은철은 창가에 앉아 남쪽을 바라봅니다. 예전처럼 죄책감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스스로를 자책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평화롭습니다. 누나를 만났고 누나가 용서해 주었으니까요. 아들이 방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아버지, 고모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좋으셨어. 건강하셨고 날 원망하지도 않으셨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은철은 선반 위의 고무신을 바라보며 잔잔하게 미소 짓습니다. 한 번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해. 이제는 평안하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평생 처음 보는 평화로운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드는 하늘 아래 서로 다른 곳에서 두 사람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서울 노원구 좁은 골목 끝에 자리한 우리 가게. 은희 할머니가 40년간 그래왔듯 오늘도 천천히 가게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북쪽 평양 외곽 작은 마을에서 은철 할아버지도 하루를 정리하며 작은 창문을 닫습니다. 따뜻한 석양이 하늘을 물들입니다. 남쪽에서도 북쪽에서도 같은 해가 지고 있습니다. 70년 25,550일의 긴 기다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3시간 짧은 재회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서로가 살아있다는 것, 잊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그리움의 강 너머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있으니까요. 석양이 집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석양이. 두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이 영상은 실제 사연이 아닌 창작물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